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저희 한 주가 지났습니다. 녹음 일자 기준으로 3월 첫째 주가 지났는데요. 신학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할 일이 진짜 엄청 너무 많고, 정신 진짜 하나도 없고, 진짜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바쁜 일주일을 지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번에 1학년이어 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1학년 맞는 건데, 아, 역시 신입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한 주를 저는 보냈는데요. 어떻게 선생님 한 주 잘 지냈나요? 어, 신입생. 아, 생각만 해도 참 버리버리하고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음, 저는 사실 3월은 저한테는 별로 그냥 의미 없는 세 번째 달이었지만 지금 한 음. 주는 굉장히 신상의 큰 변화가 예고된 한 주였습니다. 음음. 그래서 감정이 되게 롤러코스터였는데 이건 음. 나중에 한번 에피소드로 풀 일이 있을 것 같고 음.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올해 시작이구나.'라는 음. 느낌을 저도 오랜만에 같이 받고 있는 정신없는 시작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음. 아, 정말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2025 년인데요. 음. 음. 샌님의 그 에피소드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에는 저의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여권 잃어버린 썰 푼다입니다. 토크토랑답지 않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와서 그 인생 에피소드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바로 그 인생 에피소드가 이겁니다. 음.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주위에서도 물어봤었고 그 음. 토크토랑 들어주시면서도 '대체 음. 무슨 에피소드일까?' 궁금하셨던 음.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음. 오늘 바로 그 에피소드로 맞아요. 찾아왔습니다. 어 사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오늘 처음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상세한 내용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음. 그럼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음.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그 제가 여권을 잃어버린 그날 그 술 마시러 가는 길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요약할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술 마시러 갔을 때 먹은 메뉴를 에피타이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술이 연관된 에피소드였네요. 관련이 음. 없을 수 없죠. 그렇군요.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날? 이제 야키토리, 이제 한국어로 닭꼬치를 먹으러 음. 이렇게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야키토리 집에 가면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뭘 시켜 드시는지 쪼금 궁금합니다. 음. 닭다리구이 이것도 맛있고, 닭가슴살 이것도 되게 맛있고, 저는 츠쿠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시켜 먹습니다. 음. 닭고기 다진 것하고 양파, 파를 갈은 것하고 합쳐서 약간 함박 스테이크처럼 만들어서 구워서 내주는 거인데요. 주로 그 익히지 않은 생노른자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음. 진짜 별미인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리고 또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닭꼬치 집마다 스타일도 약간씩 달라 가지고 이 집의 치킨의 맛은 이러면서 음미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메뉴이긴 하겠지만 아직 접해 보지 못하신 분은 꼭 한번 드셔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추천해 보고요.
맛은 함박스테이크 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간장 맛. 음, 음, 그죠. 츠크네는 일본 가면 술안주로 필수죠. 맞아요. 음. 어떤 술에도 사실 잘 어울리는 메뉴인데, 음, 하나님은 또 어떤 술을 함께 드셨는지 오늘 추천하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음. 어, 곁들이는 술도 그날 같이 츠쿠네와 같이 먹었던 술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 가면 실은 주로 생맥주를 마시거나 그다음에 츄하이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날은 레몬 츄하이를 왠지 모르게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음, 레몬 츄하이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레몬 맛 술이었잖아요. 음, 2주 연속 레몬 한 것 같네요. 레몬 추아이도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그 레몬첼로와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레몬 맛 나는 단술. 음, 상큼한 맛이기 때문에 그 조금 약간 진한 맛의 츠쿠네와 잘 어울리기도 할 것 같아서 좋은 조합인 것 같아서 오늘 에피타이저로 같이 소개합니다. 좋네요. 약간은 기름지고 느끼한 맛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음, 싹 씻어줄 것 같은 좋은 짝꿍입니다. 맞아요. 이 두 개 조합이면 정말 끝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넘어가서 여권 잃어버린 사건이죠.에 대해서 네,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음, 살면서 여권 잃어버릴 일이 있을까? 라고 음, 아마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고, 음, 저도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게다가 P여가지고 여행 갈 때 짐을 좀 꼼꼼히 안 싸요. 대신 여권하고 돈만 있으면 다른 모든 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을 좀 음, 꼼꼼하게 안 싸는 대신 여권하고 지갑은 진짜 꼼꼼히 챙기는 편이거든요. 음, 음, 근데 제가 이번에 간 여행이 제가 원래 대부분 여행을 가면 음, 제가 주도하는 여행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가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친구들이 계획을 짜도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음, 가지고 이런 일이 진짜 없었는데 이번에 간 여행이 그 다른 동료들끼리 예약하신 여행에 한 분이 약간 임신을 하셔 가지고 펑크가 날 뻔한 그 자리를 제가 대신 간 거였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패키지 여행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짜는 여행도 아니고 패키지 여행이고 이래 가지고 정말 여행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음, 약간 그리고 다닐 때도 약간 정신머리 하나쯤 이렇게 빼고 다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갔다 오니까 드네요. 음. 평소에 가지 않던 패키지 여행이기도 하고, 또 음.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니까 음. 조금 더 마음이나 신경이 풀어졌을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호텔에 체크인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가이드님이 여권을 다 걷어 가셔 가지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신 다음에 그럼 호텔에서 이렇게 카피를 하고 다시 주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나눠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권 나눠 주시면서 뭐 누구누구는 몇 호, 누구누구는 몇 호 이렇게 음, 가세요. 이렇게 알려 주신 거죠. 그래서 여권을 받아 들고 그냥 손에 쥔 채로 캐리어를 들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어요. 호텔 방에 음, 들어가자마자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음, 그리고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나가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를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항상 그 여권을 넣는 공간인 가방에 지갑 안에 둘 것이냐, 이걸 굉장히 음, 고민했는데, 괜히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그냥 책상 위에 놓고 간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여권을 본 기억이 없어요. 여권 챙기는 거 어, 깜빡한 거죠. 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라졌구나.
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니요. 호텔에 반드시 있어요. 호텔에 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게 음, 책상 위에 놨다는 건 저도 그렇고 같이 방을 썼던 사람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어, 그러니까 호텔 방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거 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호텔에 제가도 전화하고 막 가이드님도 전화하고 항공사도 전화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음, 경찰에서도 전화하고 영사관에서도 전화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음, 호텔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썰은 어디 막 침대 이런 사이에 껴있거나 아니면은 음, 종이 가방 이런 거, 봉지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버려지지 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짐 쌀 때도 여권이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줄 서서 이제 체크인 하잖아요. 체크인 음, 하려고 보니까 아 맞다. 내가 어젯밤 이후로 여권 본 기억이 없네. 내가 오늘 짐 쌀 때도 여권을 못 봤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옆으로 빠져가지고 공항 구석에 들어가서 무슨 노숙자처럼 가방 활짝 열어가지고 막 짐을 막 다 뒤져봤단 말이죠. 어, 한 3번 정도 뒤집어 본 것 같아요. 음, 그치만 아침에 짐 쌀 때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음, 이게 제 여행이 아니라 꼽사리로 낀 여행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음, 땜빵한 여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여행이 아닌데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놀래키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렇게 낙오가 되었답니다. 아, 그 일행들 옆에서 짐을 뒤져볼 때 당혹스러운 마음이 너무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약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두 보고 있지만 나를 모두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음, 그런 그런 느낌이죠. 오히려 막 너무 당황해 가지고 오히려 짐 못 찾겠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네. 아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이 후쿠오카였는데 잃어버렸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 후쿠오카랑 나랑은 진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음, 그 재작년에 여행에서 사건 사고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 후쿠오카가 두 번째였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음. 여행에서 엄마가 그 여권을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여권을 아, 공항에 가져오셨었거든요. 네. 그냥 여권 있는 가방을 챙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권은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음,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쉽게 해결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였고. 그래서 음, 바로 공항에서 긴급 여권 발급받아서 그냥 비행기 몇 시간 미뤄서 후쿠오카에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 저희 엄마가 제이 중에 제이셔 가지고 진짜 꼼꼼하신 분이신데 꼼꼼하게 막 짐 같은 것도 진짜 챙기시는 분이신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자기 음. 자신에게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럼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여행 내내 약간 컨디션이 계속 안 좋으셨단 말이죠. 스트레스로 몸이 그쵸, 아픈.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후쿠오카가 저는 좀 도시 혹은 풍경이 예쁜 곳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약간 후쿠오카가 그 둘 다 아니어 가지고 음, '아 제 스타일의 여행 지역은 아니다. 그래도 한번 가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였는데 그런 일이 음, 있어서 약간 후쿠오카에 대한 기억이 마냥 행복하진 않거든요. 아,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앞으로는 다시는 후쿠오카 땅을 밟지 않기로 서로 음, 약속을 했답니다. 실은 후쿠오카 음. 잘못은 아닌데요. 아, 후쿠오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고.
저도 되게 많이 갔다 왔는데 음, 이렇게 사실 사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 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여행지 사건, 사고에서 이야기했던 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에서 지갑 잃어버렸는데 음, 찾아봐도 없다라고 해서 음, 그때 이제 오사카 한 4번째 갔을 때 '아 음. 오사카 이제 그만 오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신히 여행을 마치고 어, 귀국편 비행기 체크인할 때 이걸 뒤늦게 우리가 찾았다." 이렇게 맞아. 돌려줘서 '아 그래 음, 다시 오사카에 와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어, 진짜 막 어, 감정이 막 어, 후다닥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후쿠오카가 잘못했죠. 맞아요. 아니, 오사카랑 비교하니까 후쿠오카가 잘못한 게 많네요. 네. 오사카는 잘못했어. 다시 되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후쿠오카가. 그러니까요. 후쿠오카 잘못했네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권을 잃어버렸고요. 음. 실은 이 썰은 여기부터 시작이죠. 자, 이제 제가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내일은 아니다. 아,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나한테 이게 벌어질 일이 아니다. 아마 다들 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뜨끔합니다. 음, 괜찮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덜 떨어진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다 이해합니다. 음. 그치만 이게 '내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딱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아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블로그에 노하우를 써 놨어요. 그래 어.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심지어 막 2번씩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 대신 여권을 2번 이상 잃어버리면요. 여권을 잘 안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데 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죠. 원래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음. 이게 또 하나님의 경우는 음. 분실이지만 악의적으로 훔쳐가는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은 국가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되게 실제로 많이 악용될 수도 있다고 들었고 음. 그 한국 여권이 그 국제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좋은 여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한 번 잃어버리면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뭔가 철저하게 챙기게 될 것 같은데 2번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진짜 아찔합니다. 음.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다행이다 싶었던 거 두 번째는 제가 그나마 좀 일본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제 여행이 아니고 꼽사리 껴서 간 여행이어 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들 음. 여행에 안 좋은 기억을 왠지 내가 심어 준 것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은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원래 실은 이게 일본만 아니었어요. 제가 일본어를 그렇게만 이렇게 이 정도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 가이드님이 많은 걸 해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가이드님이랑 같이 간 여행이었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 가지고 "아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내가 한국까지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들 들어가라. 우선 음. 출국해라." 그래서 막 자꾸 가이드님이 자꾸 어디 전화해 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하겠다." 우선 아. 가이드님은 "저분들을 데리고 들어가셔라." 뭐 이렇게 음. 이렇게 진짜 한 500 번씩 얘기하고 가이드님까지 다 출국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였겠죠. 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으니 안심하고 음,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혼자 놓고 이제 출국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음.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행인 건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기니까 다행이다." 아,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음, 어쨌든 근데 확실히 '아 그래 내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일본에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막 예를 들어 발리 막 이런 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막 너무 일본이었어도 너무 무서웠는데 발리 이런 데였으면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일본어 해빙 통하니까 음. 다행이었다. 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어쨌든 덩그러니 그렇게 혼자 공항에 남겨졌는데 처음에 진짜 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그 김에 더 놀다 와라." 막 이렇게 실은 얘기를 해 줬는데 음, 실은 저도 아마 다른 친구가 그랬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막상 음, 저는 그 약간 '신분증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막 괜히 밤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괜히 들기도 하고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음. 이게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밤에 돌아다닐 때 여권 꼭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없으면 왠지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 맞아요, 맞아요. 괜히 무서운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진짜 제가 진짜 평소 같았으면 저는 '아 그래. 이 김에 며칠 더 놀다 가자.' 막 이러고 뭐 주말까지 놀다 가고 막 이랬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방학이었으니까 또. 맞아요. 제가 그 정도 좀 느긋한 성격이긴 한데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었어요. 업무상 중요한 행사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고 심지어 제가 음, 주최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제 룸메가 이사 들어오는 날이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최대한 우선 빨리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선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들 영사관에서 긴급 여권 발급받으라고 하길래 음, 영사관에 얼른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음, 여권 발급받으려고. 음, 급해 가지고 엄청 막 전화했는데 막 저는 막 급해 죽겠는데 너무 여유 있게 "아 여권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잃어버리셨어요?" "아 그래요. 호텔에서 두고 오셨다고요? 아, 그럼 호텔에 있겠네요." 막 진짜 정말 이 말투로. "아 호텔은 없다고 했다고요? 아 그러면은 긴급 여권을 발급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제일 빠른 게 3 시쯤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나는 지금 당장 갔으면 좋겠는데 음, 그때가 한 3 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4 시간 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어요. 음. 아니, 긴급 여건인데, 24시간이 지나서, 가 빠른 시간이면, 음.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저 긴급 여권 받으러 영사관 갔을 때에도 한 3 명쯤 더 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네요. 일이더라고요. 듣다가 문득 또 신기한 게, 음. 가끔 보면, 특히 음. 이제 일본에는 워낙 한국인들이 많이 가니까, 후쿠오카에도 음. 영사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음.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도로 이동하느라고 또 맞아요. 고생하시는 경우가 꽤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동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진짜 일본이라서 다행이다. 그나마 진짜 일본이어서 다행이고 여러 가지 다행인 점이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 후쿠오카여서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오키나와에서 여권 잃어버리신 분은 가장 가까운 영사관이 후쿠오카여서 그렇겠네요. 후쿠오카까지 와 가지고 긴급 여권 발급받아서 입국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아니, 계시더라고요. 후쿠오카를 어떻게 가죠? 여권이 없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거긴 비행기를 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 음, 뭐 어쨌든 뭐 24 시간
후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는데 뭐 제가 거기서 재촉해봤자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근데 저한테 24시간을 어디서 지내야 되는 게 미션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처음에는 후쿠오카 공항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이런 김에 공항 노숙이란 걸 한번 해보자라고 음, 생각을 했죠. 근데 또 후쿠오카 공항은 24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밤 음, 10시면 문을 닫는대요. 아니, 아, 어떻게 공항이 24시간이 아닐 수 있나. 너무 신기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호텔 체크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같이 좀, 간 동료들은, 일본 잘 아는 친구들은 그 넷카페라고 우리나라의 PC방 같은 곳에 가라고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또 너무 무섭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 체크인을 하고 싶었는데 또 호텔 체크인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영사관에 물어봤어요. 음, 여권이 없는데 24시간 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 어디서 보내냐? 체크인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지 않냐? 이랬더니 원래 묵었던 호텔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네 정보 있으니까 하루쯤 음,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음,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힐튼이었거든요. 음, 근데 자기네들은 체크아웃과 동시에 폐기를 한대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 너네 호텔에서 잃어버렸다. 그러게요. 이런 것까지 어필했는데도 일본에는 그런 게 잘 안 통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통하지 않았답니다. 어, 와, 체크아웃 즉시 정보를 폐기한다니까 엄청 철저하다. 음. 좀 다른 얘기지만 뭔가 힐튼 체인에 좀 신뢰도가 생기는데요. 어. 근데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 진짜 막막했겠어요. 뭐, 음, 모르겠네요. 지금은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인 음. 민박 이런 데는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긴 아, 하는데. 그렇네요. 한인 민박이 됐었겠네요. 음,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원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당시에는 떠오르지 않아서 전혀 맞아. 도움이 못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막막하니까 또 영사관에 전화를 건 거죠. 나한테 기댈 때는 영사관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영사관에 전화했더니 이제는 조금 짜증내시더라고요. 어, 어, 아니 막 그럼 나 어떡하냐. 막 호텔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 어떡하냐. 그랬더니 시내에 여권 없이도 체크인 해주는 데가 좀 있다. 오, 알아서 해라. 알아서 체크인해라. 그래서 어, 그러면은 그런 호텔 리스트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했더니 그렇진 않다. 알아서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너무 어,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빡쳤었는데 그땐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 너무 서럽더라고요. 너무 그러게요. 무섭고. 음, 그래서 그렇구나. 나만 지금 심각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음, 전화를 좀 끊고 머리를 좀 굴려봤어요. 그리고 그 일본인들이 쓰는 호텔 그 예약 앱? 예약 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 그 영사관 근처에 있는 호텔을 봤더니 음, 취소 불가 옵션이 있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오,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가 안 된대요. 어, 어, 그래서 이거다. 음, 이거다 하고 우선 예약을 하고 그냥 택시 타고 우선 호텔로 갔어요. 음, 그냥 무작정 호텔로 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역시나 체크인할 때 여권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여권을 잃어버려서 여권이 없다. 대신 카피본이 있다. 이걸 음, 어떻게 안 되겠느냐 했더니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카피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무사히 네. 무사히 그 체크인을 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음. 근데 진짜 하루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된 거죠. 음, 음. 그때 했을 때가 한 7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제가 한 12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체크인한 뒤에 근처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하나 사 먹고 가만히 TV나 보면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마음이 약간 그죠? 음, 멘탈이 털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쵸.
TV 보면서 누워 있는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어. 저는 너무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탈리아 피렌체 가는 길에 휴대폰 도둑맞고 나서 음. 원래 피렌체 이제 뭐 야경 보러 가시고 스테이크 음. 먹으러 가고 두오모에도 올라가고 이걸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땡겨서 맞아요.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맞아요. 이 브룬에도 너무 화가 나고 맞아요. 응. 그래서 저도 그때 원래 스테이크와 야경을 모두 즐길 계획이었는데 음. 두오모까지 걸어가다가도 너무 빡쳐서 다시 돌아와서 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고 막 울면서 어. 게스트하우스에서 울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음. 네. 약간 '멘탈이 털렸다.'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럴 기운이 없는 거죠. 음음. 그래서 어쨌든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우선 경찰서부터 갔습니다. 경찰서부터 가셔야 합니다. 이게 음. 긴급 여건 발급이 되려면 여건이 분실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한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여권 잃어버린 썰을 푼 거죠. 근데 그 경찰관 분들이 막 "오늘 안에 한국 갈 수 있는 거 맞냐? 어제 어제도 똑같이 너처럼 여권 잃어버린 사람 왔는데 그 사람들은 영사관에서 이틀 걸린다고 하더라." 막 "그래서 그 사람들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와서 울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해 주시면서 어. 같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요. 거기 굉장히 조그만 경찰서 안에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5 분의 아마 전 직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 전 직원분이 전부 다 나오셔 가지고 저희 여권 잃어버린 썰을 들으시고 같이 어. 해결해 주시고 하셨답니다. 네. 음. 음. 그래서 그 증서를 분실 신고한 증서증을 들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우선 그냥 예약 시간이고 뭐고 영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영사관을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왜 3시 예약인데 벌써 왔냐."고 이러시길래 "아 지금 최대한 빨리 해 달라." 그래서 "비행기 예약하셨냐?" 그래서 "아니 지금 비행기 예약하겠다." 하고 오늘 걸 봤더니 오늘 가장 늦은 게 3시 50분 비행기인 거예요. 어. 봤을 때 한 10 시, 11시 요 사이였는데 그래서 아. 우선 비행기 예약을 하고 영사관 직원분한테 "3시 50분 비행기 예약했다. 나 무조건 이거 타야 된다.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오늘 이거 타야 된다. 무조건 지금 해 달라." 막 이래 가지고 네 굉장히 쪼끔 진상을 떨었고요. 그래도 영사관 직원분께서 굉장히 난감해하셨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여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2 시에 여권을 받아 가지고요. 바로 공항으로 달려서 그러니까 음. 택시 타고 공항으로 달려서 근데 다행히도 후쿠오카는 거의 시내랑 택시 타면 한 15 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공항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3시 50분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귀국을 했답니다. 음. 진짜 긴박했네요. 어 그래도 뭐 너무 원칙원칙하지 않고 일단 밀고 음. 들어가니 빨리 처리해 음. 주셔서 다행인 것 같고 음. 또 그 시간에 비행기가 또 있어서 음. 다행이고 특히 이제 도심과 공항 간 거리가 후쿠오카 같은 그 도시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후쿠오카라서 다행이다.' 여러모로 음. 음. 일본이라 다행이고 후쿠오카라서 다행이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행인 점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한국 딱 들어와서 되게 여러 사람들의 친절과 여러 음. 가지 그 다행인 사실 때문에 그래도 하루 만에 멀쩡하게 한국으로 음음.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음. 모든 사람 나의 입국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보내며 한국 음. 땅을 밟았습니다. 음. 근데 제가 갈 때는 티웨이를 탔거든요. 음. 아마 비행기 값이 뭐 물론 패키지로 돈을 냈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비행기 값 생각하면 왕복 30만 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또 패키지니까. 맞아요. 근데 편도 비행기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와, 저는 편도 비행기 처음 사봤는데 아, 그 3시 50분 비행기가 대한항공이었거든요. 음,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날 음, 나머지 비행기가. 음, 대한항공 비행기였는데 편도 45만 원짜리 비행기. 그래가지고 음. 음, 어, 왕복 비행기보다 비싼 값의 비행기를 타고 와, 한국으로. 그러게요. 훅훅 하면 진짜, 맞아요.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정도의 가격 아니었을까. 어, 어. 긴급 여권 만드는데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분실 신고한 그 신고증 그것도 필요하고요. 음, 요즘은 그 모바일로 신분증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신분증도 필요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신을 오, 했고요. 사진도 필요한데 그 안에 그 친절하게 증명사진 찍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하실 수 음, 있을 것 같고 저는 실은 그 여행용으로 쓰는 지갑에 항상 증명사진 여분을 들고 다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로 해결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 봐요. 음. 아, 저도 이제 휴대폰도 도둑 맞아봤고, 지갑도 음, 잃어버려 봤으니까, 음, 여권까지 하면 세트다, 막 이런 생각 음,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여행 갈 때마다 여권 사본이랑, 그 맞아요. 여권용 사진, 증명사진, 음, 그리고 국내용 신분증? 이렇게 꼭 들고 다녀요. 근데 맞아요. 국내 신분증은 사실 재발급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음,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여권을 여행 가면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음, 가끔 술 먹을 때 확인을 하고자 할 때가 아, 있어서 그때 음, 국내용 신분증에 그 생년월일을 보면 대략 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학원도 물론 되지만 음, 그리고 또 같이 여권이랑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음, 여권 사본이랑 사진은 꼭 이렇게 한 두 세트를 서로 음, 다른 장소에 한 음, 세트는 지갑에 한 세트는 여행용 캐리어에 이렇게 음, 분산해서 보관하고 맞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걸 또 잘 준비를 해놓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빨리 종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음, 근데 그 잠깐 찾아봤는데 이거 체류비나 이런 것들이 보험이 되지 않나요? 여행자 보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 네. 여행사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여행사에서 보험 그 내역 음, 이걸 음, 보내줬는데 그게 없었어요. 자기가 음. 실수로 한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일부 상품에만 특약처럼 들어가는 건가 그런 보네. 거. 음, 하긴 뭐 보험이 있더라도 큰 위안이 되고 있진 않았어. 맞아요. 음,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왔습니다. 한 번 음, 더 후쿠오카 여행 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음. 자, 이렇게 저의 썰을 풀었는데요. 저희는 실은 한 주에 기대감을 드리는 게 목표인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썰에서 여러분들께서 뭐라도 얻어가실 수 있을까? 그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음. 저는 실은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권을 정해진 장소에 무조건 넣거든요. 그리고 그걸 무조건 몸에 딱 붙여서 들고 다닙니다. 일본은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곳이지만 다른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은 소매치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당하지 않을 혹은 당해도 괜찮을 가방 그것도 깊숙한 곳에 넣으셔야 합니다. 음, 저는 그 장소를 정해 두는 게 그동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음. 항상 확인하고 열어볼 수 있는 걸 열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저의 이 말은 아무런 신뢰성이 없겠죠.
도움은 될 수 있죠. 네네. 음. 음. 저도 비슷한데 좀 단순한 방법이에요. 음. 해외여행 갈 때 여권은 비행기 타고 호텔 도착할 때까지는 당연히 몸에 있잖아요. 음. 그게 안 되면 여행 자체를 못 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 앞서 말했듯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이후로 완전 습관이 된 건데 저 음. 가방에서 수시로 '휴대폰 있나? 여권 있나? 지갑 음. 있나?' 이거 3 개를 계속 체크해요. 약간 강박 음. 사람처럼. 음. 근데 그렇게 해서 호텔에 딱 들어가면 어 객실에 보통 들어가면 금고가 있죠, 거의 대부분. 맞아요. 게스트하우스나 뭐 도미토리 같은 공용 객실이 아닌 이상 거의 무조건 음. 있고. 음. 저는 여권을 체크인하고 바로 금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음. 그 환전해 온 금액 중에서 좀 큰 금액들 맨날 음. 들고 다닐 필요 없는 그 음. 돈도 그냥 금고에 항상 넣거든요. 음. 그리고 여권 사본을 신분증 대신 여행 중에는 들고 다니고 음. 네 가끔 이제 여권 실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음. 쇼핑을 하거나. 음. 그럴 때는 딱 그때만 들고 나가고 돌아오면 바로 금고. 그냥 거의 음. 집 들어오면 옷 갈아입고 하듯이 그냥 호텔 음. 방 들어오면 금고 이렇게 오. 항상 체크하고 뭐 가방 음. 예를 들면 버스를 타거나 어디 카페에서 음. 나가거나 이럴 때 내가 들고 온 물건들 특히 중요한 3종 세트는 음. 지갑에 있는지 손으로 꼭 만져봐요. 맞아요, 맞아요. 손의 터치감을 느끼는 정도로 사실 음. 그게 중요해서. 그리고 체크아웃 때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놓고 간 물건 없는지 쭉 한번 체크하시잖아요. 음. 네 금고에 항상 저는 넣어 두니까 금고 음. 빈 거는 무조건 열어 보거든요. 음. 그냥 '나 이거 뺀 거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다시 한번 무조건 확인하려고 하고 음. 그러니까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과 지갑을 도둑 맞았을 때 진짜 '여권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최소한 여권이 있으면 한국에 맞아.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맞아. 편도로 여행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지갑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고 휴대폰은 사실 지금은 휴대폰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긴 해 가지고 음. 최근에 이제 휴대폰 잃어버리신 동료한테 들어보니까 휴대폰 음. 잃어버리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뭘 신청하려고 하면 계속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맞네. 인증 번호를 못 받아서 진짜 이게 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또 휴대폰도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요. 가장 3종 중에 가장 안 중요한 게 지갑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음. 맞아요. 음. 아무튼 진짜 그래서 어째 이 3종 계속 체크하는 게 저는 아마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맞아요. "가까운 곳에 두고 계속 체크한다."라고 음. 하는 게 진짜 가장 기본인 것 같고 음. 음 여권 안 들고 다니면 왜 면세 쇼핑할 때 면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몇 권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세 쇼핑을 갈 때 보통 여권을 들고 가고 음. 근데 찾아보면 면세 쇼핑인데 기기로 처리하거나 해서 사본으로 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검색을 해 봐요. 실물이 꼭 필요한지를 필요한지를 검색을 해 보고 그리고 저는 요즘 좀 면세 귀찮아서 잘 안 받는 진짜요? 아. 일본에 요즘 면세 쇼핑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 면세가 바뀌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플로 신청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음. 나와서 술집 갔다가 돈키호테 갔다가 들어오자 이거였는데 음. 돈키에서 혹시 5,000원 넘으면 면세 받을 수 있으니까 음음. 라고 '그러면 여권 들고 가야겠다.'라고 챙기려고 하다가 옆에 친구가 "어 근데 요새 무슨 어플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러길래 "아유 음. 그래. 그러면은 굳이 이거 괜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놓고 가고 그렇게 많이 사지도 말자."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놓고 왔단 음. 말이죠. 그게 몰랐으면 음 그게 비극의 어 시작이었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항상 그 면세줄이 워낙 일본 요즘 많이 가시니까 맞아요. 도쿄 면세줄이 진짜 너무 길고 음.
그래서 그 또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맞아요. 여행지에서 1시간이 얼마나 큰 가치예요, 맞아요. 돈으로 따지면. 음. 저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일본에서는 특히 음. 아마 제가 명품 같은 걸 구매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음.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용품 살 음. 때는 귀찮아서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 더더욱 그 음. 술집에서 나이 확인하는 것만 가능하면 저는 실물을 안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음. 그런 방법도 저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맞아요. 이제 두 번째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맞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 소개해 주시죠. 음. 오늘의 디저트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을 뻔한 제 최애의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입니다. 음. 세븐틴의 나나 투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콘텐츠는 실은 방영될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했고 나영석 PD 작품 좋아하는 샌님도 잘 음.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음. 종종 이런 이야기 하곤 했는데 제 이번 여행과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돌아오는 그 45만 원짜리 대한항공의 표 비행기 안에서 기내 콘텐츠로 이걸 봤거든요. 나나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나투어네? 오랜만에 볼까?'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이 나나투어 가면서 세븐틴의 민균 님이 여권을 잃어버릴 뻔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 가지고 너무 소름이었어요. '평행이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음. 아 이렇게 또 공통점이 있죠. 최애와 그러니까요. 아 저의 최애와 그쵸. 네. 세븐틴이 나나투어를 도쿄돔 콘서트 끝나고 납치당해서 그 도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국적기를 타기 때문에 한국을 경유해서 로마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음. 그 경유하는 동안 그 민규가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났었고 막 가느니 마니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음. 났었는데 다행히도 다른 멤버가 민규 것까지 이렇게 여권을 2개 들고 있어 가지고 금방 해결이 되어서 저희가 음. 이렇게 무사히 나나투어를 즐겁게 볼 수 있었죠. 음. 음. 맞아요. 아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면서 같이 음. 보고 있었던 가족한테 음. "아니 쟤네는 맨날 스텝이 옆에서 여권을 대신 챙겨 줘서 그런가. 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여권이 없는데 그걸 음. 모르냐." 막 이랬거든요. 음. 음.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게 나야. 생각이. 둠빠 둠빠 둠둠. 음. 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네. 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아 그래. 앞으로 누가 뭘 했을 때 그냥 다 이해해 주자.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뭐 어 홀린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음. 여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짧긴 하지만 그 나나 투어 자체가 이탈리아 풍경도 예쁘고 무엇보다 그 세븐틴이 되게 참 그 남고생들 같이 시끄럽고 웃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디저트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맞아요. 종종 이 프로그램에 이탈리아 풍경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음. 어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테지만 뭔가 해외여행 처음 나가 보는 어린 친구들을 보는 맞아요. 느낌 또 맞아요. 있어서 음. 내가 실제로 여행하는 거 아니니까 여권 음. 잃어버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 대리 여행 콘텐츠로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아 오늘은 저의 여권 잃어버렸던 썰을 풀어 봤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의 마지막에 웃음을 좀 드렸길 바라며 여러분께서도 여행 가셨을 때 이 에피소드 한 번씩 떠올리시면서 여권 챙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